쓰면서 개강 티카시 편집을 돕고 있는 천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에 맞춰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강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는 2024년 10월 반이고, 그리고 2024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티카시 발행된 지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우리가 노벨문학상과 그리고 우리 티카시가 20주년 됐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온통 한간의 노벨상 문학 소식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도 이미 모이기만 하는 한간 이야기시죠? 네, 한간 이야기의 새로운 소식에 굉장히 이제 저도 나누고 있었는데, 12월 12일 스웨덴 국방이 노벨상 시상을 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 노벨문학상을 받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제 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티카시에 발행진 이 고승에 티카시 전문가를 모시고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아름아름 다 아시는 분인데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10월의 멋진 밤입니다. 네, 좌우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10월의 멋진 밤입니다. 네, 한번 더 할까요? 네, 티카시 때문에 행복한 밤이 됩시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티카시 때문에 행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활짝 웃으시는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추체 측에서 제게 보름 전에 전화가 와서 두 가지를 요구하셔서요. 정희양 선생님이 뭘 강의를 요구했냐면, 강의를 할 때 어렵게 하지 말고 재밌게 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티카시에 대해서 전망하자, 함께 나눠보자. 티카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나눠보자. 이 두 가지 주문을 받고 제 나름대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겠구나. 첫째는 티카시 창작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재미있게 해달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자는 그 말은, 그래 내가 그래도 고성에서 티카시 전문가로서 티카시가 20년 동안 걸어온 역사는 다 알고 있다. 정희양 쌤 저를 딱 보는데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티카시 20년 역사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티카시 행보가 어디쯤인지, 그 외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천님이 오늘 와서 티카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알아보고, 잠시 제가 그 티카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세 분이 계세요. 물론 이상한 교수님 다 알고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전망을 하시겠지만, 기억에 남는 전망을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먼저 김종혜 교수님께서 작년에 어떤 책자를 보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국제적 행보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티카시가 위축되거나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분석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뭔가요? 혹시 티카시가 80년 간다, 100년 간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종혜 교수님은 앞으로 티카시가 분석을 했으면 했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창작자와 독자들은 이 인문학적 역사적 의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티카시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시는 조금 부족해도 티카시에 대해서는 이론에 대해서도 그리고 창작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자부심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희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지금 계속 티카시 문예 운동이라는 말을 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가고 있으니까 운동이라는 글자를 빼고 우리의 목적지는 종착역은 문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가슴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담을 하신 분이 계세요. 지난주 토요일 날 장신대학교 문덕수문학관에서 창원세계 티카시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원근 총장님께서 해외에서도 오신 분들을 보고 그리고 시상식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올해는 티카시 20주년 행사를 하지만 50주년 행사도 여기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100주년도 갑니다 이렇게 아주 힘을 불끈 쥐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최근에 티카시 해설집을 내고 저자의 말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저자의 말에 본격 문학으로서 티카시의 미학적 가치는 이제 100년을 향해서 거침없이 간다, 확신한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접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질지 정양 선생님이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했는데 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하다가 제 티카시 해설집을 딱 저자의 말에 밑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본격 문학이라면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론을 말씀하실 때 뭐 본격 문학, 대중문학, 생활문학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본격 문학이라는 건 한마디로 순수문학을 말합니다. 통속적인 대중문학이 아니라 정말 예술적인 순수문학을 본격문학이라고 하니까 본격 문학으로서 티카시의 미학적 가치는 이제 100년을 향해서 거침없이 간다, 확신한다. 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0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가슴 뭉클한 20주년을 달려오면서 어디 경남신문 인터뷰에서 이상욱 교수님 인터뷰를 잠시 보면서 딱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2004년부터 지금 2014년, 2024년 20년 동안 걸어오는 이 세월은 정말 전쟁과도 같았다. 이 말씀 표현을 하셨는데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티카시가 처음에 이제 사진과 시적 언어가 결합하면서 한 장르가 된다고 할 때 많은 주위의 분들이 통속적인 대중문학밖에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얼마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고승의 우리 여기 그 당시 아줌마 부대라고 막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모두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그 비판을 변증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것이 조금 이제 풀리고 앞으로 이제 21년부터는 정말 순풍에 돋다는 것이 이렇게 한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티카시의 100년을 이야기해보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머리가 딱 아프죠. 뭐냐면 2004년부터 2019년, 2024년까지 티카시의 연역이 쭉 10장도 있습니다. 자,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갖고 와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2004년에 뭐 인터넷 한국도서문학관에서 이상원 교수님이 뭐 이렇게 쭉 계속하면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문제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10장의 파일을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티카시 이론을 말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부분 저렇게 써놓은 걸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호성에 있는 티카시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고 또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분 내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상원 교수님 우리 티카시 창시자로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200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카시가 발현한 해죠. 그때 그 옆에 보면 봄비 최초의 티카시 봄비 봄밤 오타 봄밤 봄밤 괜찮아 봄밤 네, 봄비가 더 좋네. 네, 봄비 아닙니다. 봄밤. 봄밤입니다. 예, 봄밤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 그 순간 멀티 언어 예술. 예,
멀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의 그 언어로만 된, 문자로만 된 게 아니라 다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진과 결합하고 영상과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게 멀티인데 그 순간 멀티 언어였어요. 티카시. 그리고 뭐 K컬처, K리트러처 아주 갈수록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뜻을 모르지만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정말 고생해서 저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갈 게 K컬처는 K문화라는 거고 K리트러처라면은 K문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로슈머는 생산자가 공급자, 우리가 공짜가 되기도 하고 창작자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티카시 마니아가 우리 2004년에 발견할 때 4월달인가 발견했는데 제가 이렇게 티카시 마니아 카페에 쭉 들어가 보니까 2004년 9월에 이상 교수님이 티카시 마니아 카페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돼 있길래 정말 교수님은 생각하시면 바로 실천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만든 게 아니라 해야 되겠다면 무조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보시면 2004년 9월에 티카시 마니아가 카페가 개설돼가지고 현재 오늘까지 보니까 2237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가 개설되면 오래 가면 2년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적당히 가면 1년 6개월 만에 허지부지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변함없이 티카시 마니아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은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티카시 하면은 순간 포착, 순간 응술, 순간 소통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1회 기억나니까 홍배바지님이 공간교회 홍배바지님이가 티카시 작품상 1회로 했다가 지금 10년이 흘러서 올해 제10회 보호교원의 겨울상봉이 10번째 작품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적어놓으셔도 있으면 적어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국내에 지구와 지혜가 13개나 되고 해외로 20개 지구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결합이라는 말과 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쓰이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경남 오수구지 티카시 페스티벌이 있어서 지금 17회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중요한 거 있죠. 재밌게 보면 제2티카시 창작 지도사, 지금 경남특고등학교에서 최라영 교수님께서 1기에 52명인데 이렇게 졸업을 하시고 수료를 하시고 지금 2기에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티카시 20년사를 여러분 앞에 한 2분 만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개강 티카시가 52회 2호 지금 교우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러면 제가 티카시 하면 저는 되게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도 이런 숫자를 한 번씩 제시합니다. 자 81억과 67%는 두고 81억이 무슨 숫자인지 아시는 분? 세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인데 세계 인구의 67%가 한 53억이거든요. 53억이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53억의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 29위라고 하는데 53억 명의 티카시를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우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 버튼 하나에 이 세계가 움직인다 할 정도로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시대에 또 한편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스마트폰은 창조적 파괴라는 주범이다. 네, 창조적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대략 우리 티카시 20년사를 급하게 되돌아보고 오늘 이제 창작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혹 이제 티카시 강의가 작지는 않아요. 1년에 한 3번 정도 특별히 오라면 그렇게 가고 하는데 자 방금 제가 인구를 얘기하면서 스마트폰 54억이라는 이런 인구 폰을 사용한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사진을 꼭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이 사진은 신인류라는
디카시의 어떤 시민 지원 디카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공항 주유구에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든 충전을 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주유구에 이게 폰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 사진, 이게 사실은 인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목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끄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신인류의 사진을 이제 한 장 보여드린다면 이 사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디카시도 한마디로 신조어거든요. 디카 플러스 시라고 합성어 신조어인데 굉장히 세월이 갈수록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발생해요. 자, 여러분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카페인 시대를 아시는 분? 지금 카페인 시대라고 해요. 자, 시간상 카페인. 자, 하나만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건데 카카오 스토리,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소통이 이 세 가지로 다 된다는 거죠. 요즘 전 세계를 막론하고 카카오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세 개로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전화를 잘 안 하고 거의 다 이렇게 문자로 소통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지금 호모사피엔스거든요. 생각하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호모사피엔스다. 폰 가지고 폰에 지혜 있는 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고 사피엔스 시대 이 말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갈수록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모사피엔스를 생각하는 인간, 폰 사용하는 지혜로운 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를 창조했다면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호모사피엔스를 창조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적합한 디카시가 예장으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이걸 여기 계시는 제오키스님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자, 이 디카시입니다. 제가 굉장히 저번에 시니어 대상 수업할 때 책을 한번 보면서 굉장히 좋은 디카시라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시니어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디카시를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거는 물론 예전에 지었던 디카시지만 이런 녀석 제목과 그 다음에 문득 뒤돌아보니 내 살아온 날들이 광해 보인다. 정말 나이가 드셔도 디카시 장작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사실은 지난달에 우리가 디카시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분이 2시간 디카시를 딱 하고 이 디카시를 제가 조금 이렇게 교정을 보고 봤지만 이런 디카시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장작 입문하시는 분들 내 나이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정희양 선생님이 고생해서 계속 디카시 강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인생이라는 이거를 이분이 80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날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네잎클로버 사이에 새잎클로버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이제서야 보인다. 행운을 잡기 위해 잠시 헤매던 행복의 무늬들 이 하루도 새해도 충만하다. 이런 디카시를 썼던 적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이건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천문기는 과연 어떻게 해서 디카시를 알게 되었을까? 디카시는 블랙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8년에 제1회 경남고성 디카시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2008년에 제1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2009년에 제가 드디어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도 디카시를 얼마나 디카시 뭐 듣기만 들었는데 언니랑 그날 노무현 대통령 선거한 그 달이거든요. 그래서 고성에 놀러 갔어요. 사실은 디카시가 뭐 축제하다 가볼까 해가지고
공원에 갔는데 100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게 막 그 티켓이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짝이 써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현수막 밑에 의자에 쌓여 있는 걸 찍어가지고 제가 그 티켓을 접수하고 그냥 제 집에 갔어요. 그 마산쯤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상을 받게 됐다고. 큰 상이 너무 큰 상이었습니다. 제일 꼴찌에 받은 상 가자. 네, 입성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만일에 아유 큰 상도 아니고 돌아왔으면 저 티켓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을 거예요. 이 말은 상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다가 생각해봤거든요. 난 그때 내가 만일에 수상 소식에 큰 상은 아니지만 수상 소식에 아이 그냥 집에 다 왔는데 가야 되겠다 했으면 저는 뒷가시에 맛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한참 기다렸다가 저 상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냐면은 저도 이렇게 좀 수집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 개인의 영역도 조금 저장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저게 있어서 야 이게 뒷가시의 내 첫 데뷔구나. 그래서 아까 와서 말씀드렸듯이 고성은 제 뒷가시의 데뷔 장소, 수상 장소이기도 하고 또 아까 누가 여쭤보셨어요. 선생님 예전에 2016년도에 한번 여기서 첫 강의하지 않았나요? 2016년에 어르신 뒷가시라는 무슨 박물관에서 한번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돌아와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에 섰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뒷가시에 대한 관심도 이게 이런 100일장이라든지 공모전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이는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 취향과 취미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돌아보니까 사실은 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뒷가시 입문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뒷가시 강의를 입문자들 앞에서 하면은 이거는 꼭 제가 거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들어보니까 사진은 자신이 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찍고 싶은 사진, 뭔가 의미하는 사진을 찍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50% 내가 이미 장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난 시적 문장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정말 더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시 아시는 분? 교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닌가요? 네, 영국의 질러나가 너무 길다. 너무 길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와, 박수. 박수 영국의 질러나가 거의 100년 전에 이 시를 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파자됐는지 저도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 쳐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시로 뱀 해가지고 추롱 해가지고 너무 길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우리 교수님 늘 하시는 말씀 있죠. 오행도 너무 길다, 하늘도 길다. 이렇게 최대한 압축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만일에 장작 입문자로서 이거 얘기하니까 쓸만하시죠? 짧게 한 줄만 써도 된답니다. 네. 이렇게 짧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 앞에 이렇게 표현할 줄만 알면 뒷가시 문제없습니다라고. 자, 둘로 적은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다. 이게 바로 나비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뒤에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비를 표현할 때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해놓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나비가 둘로 적은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짧게 써라. 짧게 시적 언어가 짧을수록 좋다 하는데 제가 꼭 이제 강의를 하면 두 작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5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짧지만 강렬한 거, 촌철살인 이런 말이 뒷가시에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인데 취업생,
어떤 사진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자,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진을 찍어 놓고 제목을, 자, 인형 뽑기. 아무 의미 없죠. 사진에서 이미 인형 뽑기인데 제목을 인형 뽑기 아니면 뽑기 이런 거 안 하고 취업생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일에 취업생이라는 제목을 달았으면, 자, 아주 한 줄입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가 얘기하셨죠? 자, 이 티카시가 개가 티카시에도 실렸어요. 예, 대학생 티카시인데 굉장히 강렬하지 않나요? 간절함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취업생 여러분들 이제 이 티카시를 보면서 다음에 티카시하고 보면서 제목하고 사진하고 예, 시적 문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마 스님들 내일 전부 나가서 한 줄만 찾기 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 티카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런 티카시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사진을 찍고 시적 문장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 하면 되냐면은 좋은 티카시가 있으면 문자와 제목을 보지 마시고 사진한 문장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에 이제 공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내가 강원에 있어서 자연과 사무대에서 내가 포착한 사진이라면 나는 여기에 어떤 문장을 붙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김영빈 시인의 뒷가시인데 제목이 뭐냐면은 네? 뭘까요? 자, 제목은 봄입니다. 봄인데 삭막한 우리 가슴에 내리치는 풀벼락. 너무 굉장히 봄을 한마디로 봄은 왜 풀이 자라면은 정말 끈기 있게 이렇게 엎드려서 포복하듯이 이렇게 기어가는 이런 봄, 막을 수 없고 정지할 수 없는 이런 봄을 얘기하면서 김영빈 시인이 이렇게 봄이라는 뒷가시를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짧고 강렬한 뒷가시 소개를 할 때 이 뒷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순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5행 이내에 짧은 언수리 규칙이라는 이런 말을 볼 때 이게 5줄도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뒷가시를 책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사실 5줄도 이제 길어서 조금 그거 해요. 그래서 다른 분도 그러시더라고. 한 줄도 좋지만 3줄 정도가 너무 딱 강렬하게 와닿는 시적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도 뒷가시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길고 긴 문장은 빼고 뒷가시를 티카와 포엠 해가지고 합성어 신조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마디로 사진 플러스 시적 문장 5행 이내에 그래서 이제 영상에 대해서 오늘 마침 교수님 오셔서 나중에 제가 궁금한 거나 질문을 한번 들어볼 건데, 여러분 여기에 영상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국어 우리말센 정의해 보면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자로 표현한 시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들어가가 멀티언어 예술이다. 이걸 한마디로 찍고 써고 소통한다. 이런 우리가 많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포착하여 찍은 사진과 함께가 아니라 영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 이렇게 봐주시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뒷가시 쓰는 방식이라면 조금 제가 오늘 뭐 30분 남은 거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가시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적 문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건데, 사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의 예술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진 자체만 보고 와 이거 너무 예술적이다. 이 사진을 예술적으로 찍기 위해서 이 각도로 찍고 저 각도로 찍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의 예술로 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뒷가시 사진은 그 자체로 사진 예술이 아니다. 문자도 그 자체로 시가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합해져서 완벽한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사진은 별로인데 시는 너무 시인이 쓴 것처럼 좋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기계의 결합이 잘 충돌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는 이런 말인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꾸 들으시는 분들은 이 뒷가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진을 만약에 이렇게 가렸을 때 쇠사슬보다 더 질긴 자유가 바꿀 수 없는 배고픔마저 견디게 하는 이 시적 문장으로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사진이 결합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또 문자를 가리면은 도대체 이 사진으로 어떤 문자를 썼을까를 모르는데 문자와 사진이 딱 결합을 했을 때 하나의 제목과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돼서 좋은 뒷가시가 된다는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뒷가시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뒷가시 제가 편집장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넘었는데 초기에는 이런 사진이 작품이 들어와도 저희가 교수님한테 묻거나 또 이게 자기가 셀프로 지금 자기 얼굴이 뒷가시 사진으로 적합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예 저희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사실은 뒷가시가 10년 전에는 이런 부분도 사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왜 안 되냐 이런데 이분은 사실은 시인이거든요. 제가 아는 시인인데 남이 찍어준 자기 사진을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저희가 안 되고 그리고 이 흑백 사진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사실 개간 뒷가시에 실려 있습니다. 한 8년, 5년 전에는.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제가 이제 뒷가시 편집장을 하면서 난처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진을 조작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흑백으로 이렇게 조작도 하나의 조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나 지금 원본도 없다 막 이러면서 밀어붙이면 또 재학생이나 이상한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그거 안 되는데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해서 진화된 게 20년이 되었을 때는 가감하게 이제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개간뒷가시에 수년 전에 올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그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선생님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남이 찍어준 게 아니면 본인 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사진이 찍으셨나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써서 한번 찍고 싶어서 저기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었다. 그게 맞지 않죠. 근데 그때도 당시에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뭐 그렇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초상권이 있는 이런 거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번 51호에 그 초대 뒷가시 이승상 씨름 그 장사 그분이 보내왔는데 제가 이거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싶어서 이상한 교수님한테 이거 초상권은 문제 있지 않을까 하니까 본인한테 여쭤봐서 그분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되지 않겠네 해서 제가 분명히 전화를 드리고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이성상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연기 안 하셔도 된다고 자기가 찍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작품을 쓸 건데 해도 되냐고 하니까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라고 해서 제가 녹음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나중에 대답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걸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100일장 심사나 공모전 심사를 하면 더러운 사진이 자주 나옵니다. 공중에 떠서 뭐 바다 섬을 찍거나 그다음에 뭐막 작업하는 그 농사 짓는 이런 작업하는 더러운 사진을 찍는데 더러운은 사실 자기가 화면을 보고 찍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여쭤볼 건데 자기가 문득 자연이나 사물에서 감흥을 받으면 순간 포착하는데 이거는 드론을 찍어서
이걸 보고 이 화면을 보고 감흥을 받고 눌러서 이게 되는 거고 드론 사진도 이제 이런 사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도 관계 있는지 없는지 그거 나중에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 사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해 체크하는 상황에 사실은 시를 적어놓고 선생님 이거 시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는 맞다 이거는 시다 아니다가 아니라 시는 좋은 시다 안 좋은 시다로 나눌 수 있대요. 왜 시는 하나의 자기의 감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시가 아니다 볼 수가 없는 거죠. 안 좋은 시, 좋은 시가 있는 반면에 티카시는 시와 다르게 이거는 티카시다 아니다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왜 맞다 아니다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정체성의 티카시 보면은 사진은 남이 찍어도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너무 순진하게 하세요. 티카시 작품을 다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사실은 우리 언니가 찍어준 건데 너무 좋아서 제가 얻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선생님 이 작품은 선생님만 보관하시고 어디에 가서 누가 찍어줘서 했다 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티카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자면 티카시를 저희가 이제 아주 부족하지만 간혹 이제 심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게 안 되냐면은 이제 메일을 이렇게 오면은 티카시 사진 위에다가 덧붙여서 글자를 올리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학생이 아닙니까? 예, 결합이 아니죠. 그거는 사진 위에다가 절대로 너무 좋은 그 작품도 사진 위에다가 글자를 찍어서 공모를 하면 그냥 아예 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진은 이 사람이 찍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만약에 당선이 되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티카시의 정체상 딱 마지막으로 하나 매탱이네 시적 문장은 오행이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오행이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티카시 마니아 장난호가 한 번 있는데 거기 보니까 최초에 그때는 아직 티카시 정체성이 모를 때 어떤 시인이 티카시를 썼는데 진짜 제가 찍어 와라고 보여주려 하다가 그 이름이 있어서 안 찍어 왔는데 사진 딱 옆에다가 페이지가 4페이지예요. 문장이 시적 문장이.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게 2004년도니까 그죠? 6년도였더라고요. 티카시 마니아 무크지를 가지고 장강호가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20년 동안 오면서 교수님이 이걸 이제 여기까지 정착해서 확장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체성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정말 전쟁과 같은 세월을 살고 나서 오행이네를 이렇게 몇 년 전 뭐 이 오행이네가 이제 정체성으로 확립되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것 정도는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짧아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이미 우리가 사진에 모든 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시인의 상상 능력으로 은유와 한유만 하면 된다. 시처럼 묘사와 진술은 필요 없고 티카시는 은유, 한유로 상상력을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문제냐면은 오행이대로 했으니까 나는 오행이대로 썼다. 근데 한 해이 그냥 여기까지 다 못 가가지고 튀어나와서 한 해 다 못 가서 한 해 이래가지고 주시는 분이 계세요. 시민들 중에 아직 티카시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정체성은 오행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의 몫이지 이걸 가지고 너무 길어서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고교본 시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릴 건데 또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어떤 시인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티카시 좀 아시죠? 잘은 모르지만 말씀하십시오 이러니까 아니 시에서는 우리가 문자 썼고 그 다음에 한 칸 띄면은
이 행도 하나의 연도 행어로 보지 않느냐. 근데 티카시 쓰는 사람들 보니까 한 줄 쓰고 한 행 띄우고 한 줄 쓰고 한 행 띄우고 시에서는 이게 10행이다. 근데 왜 티카시는 5행 이내로 하라 하면서 이게 왜 10행도 그러면 이것도 행으로 안 치냐 이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몇 년 전에 또 전화 드려서 교수님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교수님께서 제게 대답하시기를 그런 쪽으로 계속 너무 이렇게 하면 티카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웃라인이 이렇게 축소되니까 문장 이렇게 한 줄에 이 행을 일행으로 보지 중간에 한 칸 띄운 거는 행으로 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자유하게 여러분들 하시죠. 예, 두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사실은 시에서는 3행이거든요. 그렇게 띄우는 것도 한 행인데 그래서 여기서 체크에 시와 티카시에 맞다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아까 영상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 질문도 드리고 아까 들은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장원 세계 티카시 컴퓨터지 14페이지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김종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토론에 참석하면서 그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영상이라는 말을 주목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간 포착하는 이 사진은 정지된 영상이죠. 그러면 뭐가 또 있겠습니까? 동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의 영상이라고 지나면 정지된 영상, 저는 사진에만 국한되는 티카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포착, 순간 포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사진만 정지된 영상으로만 티카시의 정체성이 100%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이 사실은 조금 애매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창작자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동영상과의 결합이 등장하고 빈번해질지도 모른다. 이를 유념하여 필자는 사진 대신 영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티카시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티카시 창작만 쫙 하던 분이 어느 날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동영상에 5줄 이내로 글자를 올리길래 이거는 티카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또 이상한 교수님이 티카시를 창작한 것처럼 이 사람은 동영상과 또 시적 문장을 붙여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려나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길래 이게 영상이라는 말이 동영상까지 포함된다는 건가? 아니면 사진하면 우리는 정지된 영상으로 생각하고 할 건데 이 앞에 그 국립국어원의 연구원의 루이스 보면은 영상과 이런 말이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누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궁금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궁금해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겨울 사모곡이라고 올해 티카시 작품상 받은 사진인데 이걸 제가 왜 강렬한 사진과 이렇게 작품상 받은 걸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겨울 사모곡 사진 문장계인데 지금 이거 4행이죠.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이랬는데 이거는 행으로 치지 말고 문장만 한 줄, 두 줄 이거를 행으로 치자라고 우리 장치자 대신 이상원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4행으로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공모전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작품상인데 만약에 고교근 시인이 이 시를 주시면서 엄청 좋은 시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몇 행인가요? 6행 되죠. 이런 시는 아예 우리가 티카시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네. 고교근 스님의 이 귀한 시를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딱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행을 지금은 글자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정체상으로는 이렇게 행을 이렇게 중요시해서 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티카시의 제목에 대해서 시와기 51호의 최호영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조금 그래 맞다라는 생각을 한 게
결합은 하나와 하나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합하지만은 이 결합에 의한해가지고 티카시 제목은 그 티카시의 가치다. 티카시 제목은 그 티카시의 가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에 의한해갖고 어떤 말을 했냐면 잠깐만요. 자, 결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뼈 마디와 마디가 딱 붙어가지고 우리는 시가 그 사진과 문장이 결합해서 하나의 텍스트를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합이라는 말은 우리 신체의 뼈와 뼈가 맞물려서 이렇게 아주 유동성 있게 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그 사진과 문장을 더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3대 3은 사실은 이거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50, 10점, 문장 50 이러지만 저는 혼자서 생각하기로 이건 5대5가 아니라 3대 3이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티카시 좋은 티카시 보면 예를 들어서 홍시를 찍어놨고 제목을 홍시라고 쓰면은 이거 너무 감흥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홍시를 찍어놓고 시청문장 뭐라 하면서 유덩이라고 이렇게 적은 시를 보면서 그래서 티카시 100일장이나 이런 데도 엄청난 원고가 들을 때는 홍시를 홍시라 말하고 갈치를 갈치라고 말하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배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카시 제목이 그 사진과 결합한 시청문장을 굉장히 티카시 제목은 티카시의 가치다. 이걸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티카시 제목을 칠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 그래서 조금 제가 그 좋은 티카시를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티카시 조양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목 시작. 냉전 중 찬바람 일으키며 그늘지게 돌아앉아 불러도 대꾸 없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녀의 침묵. 예, 지금 사진이 조금 흐릿해서 저게 뭐지 할 건데 새가 한 마리 딱 돌아서 앉았는데 뒤에 머리 부분하고 등덜미하고 이렇게 쭉 이 여자가 머리 두고 딱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오행의 시적 문장과 사진이 이렇게 절묘하게 돼서 이렇게 수상한 작품이고 여러분 이 스티커시는 많은 강의 중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좋은 티카시로 이렇게 투영비고 한 발 뒤에서 다시 오면 온몸으로 봄을 싣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이 작품 여러분들 수백 번 아마 더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짧지만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네가 아무리 내 때마다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최영우 우리 예전에 감독분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인터넷에 저번에 교수님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좋은 거는 이렇게 수집을 해놓기 때문에 티카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옳은 인식 이걸 한번 보면은 명상과 문자는 독립적인 존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명상과 문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두 개 결합해야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진부터 찍고 시를 써자. 이거 사실은 물론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두고두고 넣어놨다가 하나씩 쓰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티카시의 정체성으로는 순간 포장하고 또 순간 언술하고 순간 소통하는 것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티카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이 없어도 내신이 이해가 돼.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죠. 그래서 사진 기술은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옳은 인식에 보면은 영상과 문자는 한 개의 몸이다. 그리고 우선 자연으로 영감을 받고 사진을 찍자. 사진을 빼니까 시가 이해가 안 되네. 또 시를 빼니까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두 개 딱 결합을 하니까 기가 막힌 촌철살인의 한 작품이 된 텍스트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좋은 티카시라는 거 이제 얘기를 드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티카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면은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7분 있는데 제가 이걸로 한번 이거 제가 안 키우고 막혔군요. 그래서 시와 티카시의 차이점은 시는 묘사와 진술이지만
티카시는 어디와 관계가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이걸 얘기를 잠시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자, 저 제목만 봐도 누구 얘기였습니까? 설명이 선생님. 네, 100년의 비전 사랑하는 아들에게 21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실 건데요. 한강 이야기 아닌가요? 네, 한강 이야기죠. 예,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강의 이 100년의 비전에 대해서 또 어떤 제목으로는 100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미래 소통과 자연의 소중함의 주제를 가지고 KT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100년을 시간을 두고. 그래서 2014년부터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2014년부터 100년간 1년에 올해의 세계에서 제일 작가상으로 받아도 될 만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원고를 받습니다. 이 원고는 2114년에 오픈됩니다. 그래서 소설이든지 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가의 1년에 세계에서 한 명을 뽑아서 2000 원고를 받아서 그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에 지금 보관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2019년에 5년째 되는 해에 한강이 원고를 전달했답니다. 그래서 안에 형식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주제인지 아무것도 형식은 모르지만 소설 제목만 딱 밝히고 그 원고를 베일에 싸서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에 지금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년 동안 여기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무 제목 이름 아시는 분? 가뭄비 나무라네요. 가뭄비 나무. 네. 가뭄비 나무를 그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 그 가의 숲에다가 1000그루를 심었어요. 10년 전에 1000그루를 심어놓고 100년 후에 2114년 우리가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90년 후에 2114년에 그 가뭄비 1000그루를 베서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이로 100년 동안 100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그 종이로 인쇄해서 출간한다. 깜깜하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100년의 기도 같고 100년의 비전을 갖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저 2019년도에 한강이 지금 하얀 코 있죠. 이 하얀 천에다가 싼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얀 천에 이렇게 싸가지고 왔냐 이러니까 원고가 숲과 결혼식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장례식 같다. 그 다음에 대지를 어루만지는 자장가 같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로부터 백인민족 백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고, 그 다음에 애들 어릴 태어났을 때 베네저고리 이렇게 해서 흰색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호청, 소고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싸서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왔다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2104년 오늘 주제가 뭡니까? 2104년이거든요. 티카시가 100년 되는 해입니다. 2104년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 80년 뒤에 10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너무 먼 세대라고 보면은 아예 그걸 상상을 못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걱정까지는 아니라도 먼 미래를 한번 정연쌤이 생각해 보려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욱 교수님이 20년 전에 2004년도에 이렇게 해서 20년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이상욱 교수님, 김정일 교수님 지금 티카시의 운동은 아니고 문제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저는 티카시 1세더라고 제 나름대로 보거든요. 20년을 1세더라고. 왜냐면은 계속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티카시 장을 다지고 지금 초석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을 1세대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 교수님 이제 연세 우리도 60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시니어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지금까지 너무
너무 이제 그 잘 달려왔는데 이걸 저번에 한번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교수님께서 교수님 이래갖고 어쩌면 아유 하다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못할 정도로 확장돼 버리면은 이제 티카시는 티카시대로 알아서 이제 간다는 이런 말도 살짝 들은 기억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한강이 이렇게 또 노벨상을 받는 걸 보고 야 이거 K이 들었죠 K 컬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사실 티카시가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자란 문예 장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티카시의 1세대라고 본다면 다음 세대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티카시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크게 굵직하게 티카시 작품상이 아까 그 도교권 선생님의 겨울 사고곡을해서 10회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개간 시인상 해외부문, 구매부문 이런 상도 이제 정해지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장신대에서 보면은 세계 티카시 시인상도 해서 굉장히 좋은 티카시들이 이렇게 발간되고 정말 그날 토요일 날 영국, 프랑스, 중국 여기에서 티카시 아주 이제 강의도 하시고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데 우리 이래가 있어도 되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다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티카시가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이제 그 경남 고성에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덕수 문학관도 이렇게 보면 문덕수 선생님이 어쨌든 그 2000년도에 이제 그 장신대학의 모든 책하고 모든 게 가지고 계신 소장품들을 다 이렇게 기증한 이유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끝까지 오래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게 물어보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하면 이제 이거는 누구 개인이 어떻게 할 게 아니고 정말 100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단체를 이제 기관이나 이런 거를 이제 힘을 빌려야 되는데 고성군이나 지금 장신대학교는 사실 문덕수문학관 연계해서 티카시가 굉장히 그쪽에 계속 장신대학교가 없어지는 한 이제 갈 수 있도록 교수님이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이렇게 해나가서 걱정이 없는데 근데 이제 작년부터 창원시에서 이제 그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리고 경남은행 구형주택 사무건축 신화철학 이런 기업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합력하는 걸 이런 걸 보고 아까 김정희 교수님 말씀했듯이 티카시가 번성해서 위축되진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타입이 중요하다는 이런 것도 알고 이제 여러분들 앉아놓고 제가 이빨임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여기서 발현될 때부터 해서 저도 이제 2009년부터 티카시를 알아서 지금까지 왔지만 굉장히 많은 지금 딱 여기 계시는 분들이 추측이 되어서 굉장히 이상희 교수님 외롭지 않도록 같이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오지 않았나 이런 싶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티카시의 정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토요일 같은 행사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해도 고성에서 이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막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아까도 그러셨는데 티카시 이 문학인은 티카시 당론이라는 이런 주제를 덕월로 이렇게 계속하고 지금 몇 회인가요? 12회. 네, 12회면은 굉장히 계속 이어왔다는 건데 사실 이거 어디 누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 명맥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아까 연력을 이렇게 다 모으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티카시 앞으로 20년 사이에 다 박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고 우리 장재 선생님들, 배경영 선생님 제가 보성 사람이 아닌데도 너무 많이 합니다. 최수 선생, 손순남 선생, 우리 최영기 선생님하고 한 두세 분 빼고는 제가 이렇게 다 아는데
제가 고성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건 고성에서 티카시 100일장에 상 받은 게 제 데뷔고 그 다음에 강의한 것도 16년에 첫 강의를 하고 그 다음 그냥 우리 선생님들 또 이제 티카시 창작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오늘 이제 2024년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서 2020주년은 올해 어쨌든 10월에 하고 또 이제 2달 남았는데 끝이고 21년도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100년의 기도처럼 100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도 티카시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개인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이 세대로서 좀 더 남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성군이나 어떤 학교 티카시 문학 미국문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창원시나 이렇게 해서 왜 있잖아요 미리 이제 예를 들어서 정동원이가 하동에서 뭐 트로트 가수를 하니까 정동원 길이 생기고 또 누가 뭐 하니까 또 생기고 이런 것처럼 장산숲의 티카시 표지판도 우리 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죠? 티카시 연구소도 개소식 할 때 참 행복했고 또 고등학교 시험 출제에 티카시가 나온다 그거 할 때 또 우리가 막 계제를 불렀고 다 함께 우리가 힘들었지만 다 함께 기뻐하면서 곳곳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파이팅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우리 이상한 교수님이 앞장서 주셔야 되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도 100년을 내다보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희양 선생님이 저보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남편과 부부 모임인데 니 때문에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센세리한 말을 해드릴게요. 저 오늘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밥 먹자 하는데 약속이 이야기가 오래서 안 됐다 가야 된다 이랬는데 선생님이 부부 모임 못했죠. 저는 오늘 결혼기념일 통과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밤이 또 결혼기념일인데 여러분들 만나서 더 의미가 있고 저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50주년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90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한 10년 뒤에 불러주면은 70살에는 더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티카시가 진행되었는지 또 제가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고 또 함께 나눌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오늘 결혼 사진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라는 정지된 영상 그 다음 박정혜 교수님이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마이크를 이사오 교수님